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운동, 애호가들과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보충제, 크레아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크레아틴과 탈모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크레아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아틴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미노산 유도체입니다. 주로 근육에 저장되어 있으며 고강도 운동 시 빠른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약 1-2g의 크레아틴을 생성하며 추가로 육류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세포 내에서 크레아틴 인산CP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고강도 운동 시 ATP아데노신 3인산과 빠르게 소모되면 크레아틴 인산이 ADP아데노신 2인산의 인산기를 전달하여 ATP를 재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시간 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운동선수들과 보디빌더들이 근력 향상과 근육량 증가를 위해 크레아틴을 보충제 형태로 섭취합니다. 실제로 크레아틴은 스포츠 영양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보충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크레아틴의 주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근력 향상입니다. 크레아틴은 단기간 고강도 운동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10초에서 30초 정도 지속되는 고강도 운동에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스프린트, 역도 또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량 증가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내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 근육의 부피를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상을 줄여 실제 근육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후 회복 촉진입니다. 고강도 운동 후 크레아틴 섭취는 근육의 글리코겐 재합성을 촉진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이는 연속적인 고강도 운동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기능 개선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크레아틴 섭취가 뇌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나 노인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크레아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크레아틴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형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가장 널리 연구되고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아틴 에틸 에스터 흡수율이 높다고 주장되나 실제 효과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크레아틴 HCl 염산염 수용성이 높아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장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퍼드 크레아틴 pH 조절을 통해 안정성을 높인 형태입니다. 이는 크레아틴의 안정성을 높이고 위장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각 크레아틴 종류를 보여주는 이미지. 크레아틴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권장됩니다. 먼저 로딩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레아틴 섭취 초기에 2단계를 거칩니다. 보통 5-7일 동안 하루 20-25g의 크레아틴을 4-5회로 나누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근육 내 크레아틴 농도를 빠르게 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유지 단계입니다. 로딩 단계 이후에는 1일 3-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여 근육 내 크레아틴 농도를 유지합니다. 이 단계는 크레아틴 섭취를 지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섭취 시기도 중요합니다. 크레아틴은 언제 섭취해도 효과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운동 전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운동 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장 불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크레아틴 섭취 후 복통, 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크레아틴 섭취량을 줄이거나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 증가입니다. 이는 주로 근육 내 수분 증가로 인한 것으로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이는 실제 지방 증가가 아니라 근육 내 수분 보유량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셋째, 근육경련입니다. 드물게 근육경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부담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레아틴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크레아틴과 탈모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크레아틴이 정말로 탈모를 유발할까요?
먼저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DHT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 변환된 형태입니다. DHT는 모낭을 축소시키고 모발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켜 결과적으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크레아틴 섭취가 DHT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크레아틴을 3주간 섭취한 럭비 선수들의 DHT 수치가 기준치보다 56%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크레아틴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표본 크기가 작습니다. 단 20명의 선수만 참여했죠. 연구 기간이 짧습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진행되었습니다. DHT 수치 증가가 실제로 탈모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재현한 후속 연구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한 연구 결과만으로 크레아틴이 탈모를 유발한다고 결론 짓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탈모는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크레아틴이 DHT 수치를 약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탈모에 취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전적으로 탈모에 취약한 사람들은 크레아틴 섭취와 관계없이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레아틴과 탈모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크레아틴이 DHT 수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탈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개인의 유전적 배경, 호르몬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크레아틴의 효과를 운동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도 및 파워리프팅입니다. 크레아틴은 최대 근력과 파워 생산에 도움을 주어 이러한 종목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중량한 RM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프린트 및 단거리 수영입니다. 100m 달리기나 50m 수영과 같은 단거리 종목에서 크레아틴은 폭발적인 힘 생산을 도와 기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팀 스포츠에서도 크레아틴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축구, 농구, 하키 등 간헐적인 고강도 운동이 요구되는 스포츠에서 크레아틴은 축구, 농구, 하키 등 간헐적인 고강도 운동이 요구되는 팀 스포츠에서 순간적인 스프린트 능력과 점프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구력 운동에서는 크레아틴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마라톤이나 장거리 사이클링과 같은 종목에서는 크레아틴의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다양한 식이요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증가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식이요법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벌크업 식이요법에서는 크레아틴 섭취가 근육 성장을 촉진하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와 함께 크레아틴을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중 감량 기간 중에도 크레아틴 섭취는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 시기를 하는 동안 크레아틴은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대사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다른 보충제들과 함께 섭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충제들과 조합하여 사용됩니다. 단백질 파우더 근육 성장과 회복을 촉진합니다. 베타-알라닌 근육 내구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 운동 전 에너지를 증진시킵니다. BCAA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각 보충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특정 집단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많은 운동선수들이 크레아틴을 섭취하여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크레아틴 섭취는 근육량 유지와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근육 1kg의 가치는 4,000일 600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크레아틴은 노인들에게도 섭취 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성 식품을 통한 크레아틴 섭취가 제한되므로 보충제를 통한 크레아틴 섭취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레아틴은 많은 운동선수들과 일반인들에게 인기 있는 보충제입니다. 근력 향상, 근육량 증가, 운동 수행 능력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충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크레아틴 섭취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적절한 용량을 준수하세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세요. 의문사항이 있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크레아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충제이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와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크레아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크레아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운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